친구랑 카페에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요. 별거 없는 오후였죠. 근데 갑자기 친구가 흥얼거리기 시작해요. 흠흠흠, 흠흠흠흠. 그 순간 심장이 살짝 쿵 내려앉습니다. 왜냐고요? 방금 전까지 머릿속으로 그 노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잠깐만. 야, 너 그 노래 어떻게 알고 불러? 했더니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하죠. 응?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. 왜?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. 텔레파시인가? 우리 영혼의 주파수가 같은 건가? 뭔가 신비로운 연결고리라도 있는 건가? 근데 잠깐요. 친구가 먼저 흥얼거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흥얼거리고 있었던 거라면요?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. 이 현상 사실 엄청나게 흔합니다.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는 이걸 이어웜, 귀에 사는 벌레라는 뜻이에요. 영어로는 스톡송 신드롬, 머릿속에 노래가 박혀서 빠져나오질 않는 현상이죠. 핀란드 트루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 중 91.7%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어웜을 경험한다고 답했어요.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이 겪는 현상입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어웜을 그냥 중독성 있는 노래니까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죠.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어웜이 발동하는 순간은 반드시 방아쇠, 트리거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방아쇠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당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아까 카페에서처럼요. 자, 그럼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이어웜 현상의 핵심 무대는 청각 피질, 어디터리 콜텍스입니다.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인데요. 놀라운 건 실제로 음악이 재생되고 있지 않아도 뇌가 그 음악을 기억으로부터 불러와 재생할 때도 청각 피질이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. 쉽게 말하면요, 뇌가 음악 플레이어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이어폰도 없이. 그런데 왜 하필 어떤 노래는 반복 재생이 되고 어떤 노래는 금방 잊혀지는 걸까요? 인지심리학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이어웜의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 구조예요. 후렴구가 짧고 음정의 오르내림이 예측 가능할수록 뇌가 더 쉽게 루프를 돕니다. 뇌는 패턴을 사랑하거든요. 두 번째는 미완성 효과입니다. 노래를 끝까지 듣지 않았을 때 뇌는 그 미완성된 패턴을 완성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.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이가르니크 효과와 유사한 원리예요. 완성되지 않은 것에 더 집착하는 심리. 편의점에서 노래를 반만 듣고 나왔을 때 뇌가 나머지를 혼자 채우려고 계속 재생하는 겁니다. 세 번째, 그리고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요. 바로 무의식적 허밍, unconscious 허밍입니다. 우리가 어떤 노래를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뇌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신호가 모터 콜텍스, 운동 피질로 흘러들어가서 성대와 입술 근육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. 본인이 의식하기도 전에요. 그러니까 아까 카페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은 이겁니다. 머릿속으로 그 노래를 생각하는 동안 입술이 이미 0. 몇 초 앞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. 친구는 텔레파시로 노래를 맞춘 게 아니라 입술을 무의식적으로 읽은 것에 가깝습니다. 근데 이어웜은 단순히 뇌의 실수가 아니에요. 오히려 이건 우리 뇌가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원래부터 소리 패턴을 기억하고 반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수만 년 전 언어가 완전히 발달하기 전부터 인간은 소리와 리듬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기억했어요. 중요한 경고음, 동료의 신호, 계절의 소리, 이 소리들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며 기억을 강화하는 능력이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어웜은 어쩌면 수만 년 된 뇌의 생존 본능이 현대의 팝송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. 또 하나 흥미로운 연결이 있습니다. 이어웜은 감정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.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멍한 상태일 때 이어웜이 더 자주 발동한다고 합니다. 뇌가 특별히 처리해야 할 외부 자극이 없을 때 내부 재생 목록을 틀어버리는 거죠. 일종의 뇌의 스크린세이버예요. 그래서 멍 때리다가 흥얼거리게 되는 거고, 샤워할 때 노래가 나오는 거고, 설거지하면서 콘서트가 열리는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이어웜을 강제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. 이걸 심리학에선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,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부릅니다.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하얀 곰만 떠오르는 것처럼요. 노래를 안 생각하려고 할수록 그 노래는 더 선명하게 맴돌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이어웜을 멈출 수 있을까요? 인지과학자들이 제안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그 노래를 끝까지 들어버리는 것. 미완성 패턴을 완성시켜 뇌의 집착을 해소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다른 인지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. 뇌가 처리해야 할 다른 자극을 주면 이어웜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.
자,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? 카페에서의 그 순간, 친구가 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소름. 그건 텔레파시가 아니었어요. 기적도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. 그건 여러분의 뇌가 수만 년의 진화가 설계한 대로 소리 패턴을 충실히 재생하고 있었고, 그 신호가 의식보다 빠르게 익술에 도달했고, 친구의 뇌가 그 미세한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포착한 것입니다.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신호를 서로의 뇌가 읽고 있습니다. 생각해보면 꽤 경이롭지 않나요? 흥얼거림은 뇌가 보내는 가장 작고 조용한 편지입니다. 나 지금 이 노래가 머릿속에 있어 라고요. 그 편지를 읽어준 건 친구의 무의식이었고요. 흥얼거림은 실수가 아닙니다. 그건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.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멈추지 마세요. 그건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니까요. 지금까지 세상 모든 것의 기원, 유레카였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